데이터 분석의 기초. 네, 우리 드디어 이제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여기까지 온다고 상당히 이제 고생이 많았을 텐데, 특히 우리 7주차 데이터 클리닝도 만만치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 힘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프로그램을 아마 설치하는 거는 예전보다는 이제 이 포지 클라우드 쓰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제 그 함수가 뭐냐, 패키지는 설치를 왜 하는 건지, 로드는 왜 하는 건지, 함수 이름은 이렇게 외계어 같은지 이런 부분하고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신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직접 생성을 시킨다든지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탐색적 EDA 데이터 탐색적 자료 분석해서 머리 보고 꼬리 보고 헤드 테일 전체 보고 뷰 차원 보고 디멘션 구조 보고 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썸머리 이렇게 봐가지고 변수 이름도 한번 바꿔보고 닉네임 파생 변수 if and else 이용해서 파생 변수 만들어 보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익숙치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첫 주에 수업하면서 우리가 3학점이긴 하지만 한 3배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좀 들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설명할 때는 뭐 당연히 저렇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상 내가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분명히 뭔가 배운 것 같긴 한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실 텐데,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이제 여기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7장, 6장, 뭐 이렇게 5장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시각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각화 익숙해지고 9장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해보시고, 거꾸로 이제 다시 좀 익숙해지시면 5장, 6장, 7장 다시 좀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8장에 이제 드디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 특히 아래 가장 특화된 부분이 통계 계산과 이 그래픽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 시각화를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할 거는 많지는 않아요. 지지플라트 간단한 문법 설명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화, 특히 산점도, 라인 그래프, 평균 막대, 빈도 막대, 상자 그림, 대표적인 5개 유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그래프가 있습니다. 2차원, 3차원 그래프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래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3차원 그래프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시각화 원리 중에 이제 3차원 데이터는 피하라. 왜냐면 정보를 전달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고 왜곡하는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이 책에는 없지만 동일한 저자의 다른 책에 보면은 텍스트 마이닝,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의미 연결망 분석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 주 전공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인 소시오그램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에는 저희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시각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디지털 미디어 상에 컨텐츠 중에 이렇게 모션 차트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차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 시각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등장했던 거죠. 어디에 많이 반발하고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특히 산불 일어나고 이러면서 많은 재난 구역 이런 거 표시할 때 지도를 이용하는 거. 특히 이제 여기는 미국 지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한국 지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도 시각화. 이 지도 시각화는 우리 2차 시수업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시각화, 우리 데이터 시각화 원리 중에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제시하라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 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제 이 8주차 1차 시수업에서는 이 네 가지 그래프를 이제 파이널로 만드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고 순서대로 보면은 산점도, 히스토그램, 라인 그래프, 박스 플랫. 특히 박스 플랫은 우리 지난주 아웃라이어 극단치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내장 함수에 플랫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서 플랫을 이제 적용하면은 플랫 가로 열고 뭐 mpg 달러 표시하고 ct 쉼표하고 mpg 달러 표시하고 뭐 하이웨이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mpg 데이터가 내장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산점도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쌍계 비지떡이라고 이렇게 무료라고 막 좋아해서 써봤는데 아 이게 통일된 문법이 없어서 너무나도 파인 튜닝 할 때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아 이 코드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외계어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게 더 그래머 오브 그래픽, 그 그래픽의 문법을 새로 정의한 다음에 플랫을 그리는 지지 플랫이 등장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버전 2가 돼서 지지 플랫가 된 건데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 우리 마이크로 디그리 이름이기도 한데 데이터 과학을 설명했지만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데이터 아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사이언스하고 아트가 섞여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1단계 배경을 설정하고 특히 우리 2차원 데이터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로 세로를 정하고 그다음에 2단계 여기까지가 이제 사이언스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이게 이제 어떠한 지오메트리 기하학의 점이냐 선이냐 막대냐 상자냐 요즘 뭐 등고선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다찌냐 이런 뭐 리찌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다양한 뭐 이제 파이 차트 이런 걸 그리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선의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2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여기부터는 이제 사이언스적인 측면보다는 아트적인 측면. 저도 이제 제 주 전공인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이제 한 20년 그려오면서 하루 종일 소시오그램을 그린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논문 저널에 들어갈 이제 그림으로써 뭐 지금 보면 되게 이제 허접한데 물론 전용 소프트웨어로 그렸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오히려 이제 ggplot 계열의 g그래프 패키지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요즘 예쁘게 세련되게 그려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색깔을 뭐를 쓸 거냐,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범례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뭐 무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제가 다양한 옵션을 트라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 하시는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전문가 영역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레이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러면 산점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산점도 산포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X축, Y축으로 표현한 그래프인데 나이나 소득처럼 연속된 값, 두 변수 사이 관계를 표현할 때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박스 플랫하고 산점도의 차이는 뭐지? 이제 박스 플랫은 X축은 연속 변수가 아니에요. 뭐 우리 앞에서 봤던 MPG 데이터 중에 전륜이냐 후륜이냐 사륜이냐처럼 X축은 이제 범정 자료고 Y축은 연비니까 연속 변수일 때는 상자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요. 그렇지 않고 X축도 Y축도 둘 다 연속일 때 보통 우리가 그린 거를 산점도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스캐터 플랫, 뭐 삼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요 ggplot2 패키지를 먼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레이어를 봤었는데 뭐 덧칠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1단계는 x축, y축, x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래서 ggplot 문법은 먼저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래서 가로 열고 데이터 등호하고 mpg 나중에는 데이터 이퀄 이거를 빼기도 해요. 바로 그냥 mpg 그 다음에 AES는 에스테틱 미학의 약자인데 X축, Y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은 DSBL 배기량에 따라 Y축은 이제 하이웨이 도시 고속도로 연비를 보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실습 시간에 보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코딩을 하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아래 그림처럼 X축에 DSPL 해가지고 2부터 7까지 Y축에는 하이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20, 30, 40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그래프를 추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수학에서 이런 학문을 기하학,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 그 약글자를 따서 GOM을 접두어로 쓴다.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내용 중에 데이터 가공,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누르면 이제 퍼센트하고 우리 부등호 표시하고 퍼센트 했던 파이프 연산자가 있었는데 걔는 이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가 계속 실행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는데 GG 플랫 계열의 어떤 GG 문법은 덧칠한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개념을 써요. 훨씬 더 간단한 입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하기 앞에 1단계랑 추가된 게 뭐냐면 뒷부분에 더하기 접두어 GEOM 언더바 점이니까 영어로 점은 포인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산점도가 그려지더라. 산점도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산점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나중에 상관과 회계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테지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그래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3단계를 설명하면서 이게 데이터 시각화 원리에는 좀 맞지 않는데 3단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X축의 리밋을 원래는 2도 있고 7도 있는데 3에서 6까지 줄이는 거야.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각화를 조작하는 방식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데이터 문해력 얘기했을 때 어떠한 사고가 중요하다?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인 사고 역량 중요하다고 했는데 데이터 시각화할 때도 이 비판적인 사고 역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2부터 7까지 있는데 마치 2부터 7은 없고 2하고 7은 없고 3부터 6까지 있는 물론 얘를 강조하려고 X 리밋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쭉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더하기를 쭉 연결을 해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 앞에서 데이터 가공할 때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옆으로 쭉 써도 실행은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한 것처럼 얘도 더하기를 기준으로 줄바꿈, 들여쓰기 한 거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는 MPG, X축은 DSPL, Y축은 HWY 더하기 지오 언더바 포인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더하기
x 리밋은 가로 열고 3,6 가로 닫고 더하기 y 리밋은 1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x축, y축을 설정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 시각화를 왜곡할 수도 있다. 자, 우리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크게 세 가지, 정확하게는 네 가지죠. 데이터 이퀄 등호 이 부분은 빼고 그냥 바로 mpg 써도 되고요. 엑스태틱도 이것도 그냥 빼고 x축, y축 써도 되고요. x축은 dspl, y는 얼마. 그 다음에 이제 GOM 포인트에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후반부부터 볼 내용은 GOM 언더바가 접두어고 그래프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은 포인트 대신에 뭐 막대, 바 대신에 라인 대신에 박스 플롯 대신에 히스토그램 대신에 이제 다양한 그래프의 종류가 등장하고 여러분들은 설마 요게 별도의 책이 있을까 하는데 ggplot2만 다룬 별도의 책이 있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책이 있어서 정말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희소식은보다 요즘 생성형 AI가 웹 서칭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이제 어태치해서 이대로 그리려면 R코드 어떻게 ggplot2 패키지에서 어떤 함수를 쓰면 돼.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에스크세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장점은 그렇게 포인트 앤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 ggplot2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코드만 따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색상, 원하는 모양, 원하는 레이블의 위치, 원하는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파인 튜닝 해가지고 한 게 상당히 좀 긴 코드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자동으로 코딩이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있는 코드 가져와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쓰고 뭐 모르면 우리 앞에 다뤘던 이제 구글링 하는 방법이 고전적인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대화형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바꿈을 하는 거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앞에서 우리 ggplot2 퀵플롯 열심히 테이블과 퀵플롯 설명했었는데 갑자기 왜 새로운 함수를 쓰느냐? 새로운 함수를 쓰는 이유는 조금 더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 색과 크기 폰트를 더 세부 조작하기 위해서는 ggplot 여러분들 함수를 쓰시는 게 좀 더 좋고 그냥 단순하게 익스플로 탐색해 볼 때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배웠던 q+을 쓰셔도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데이터하고 미드웨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 MPG 데이터의 도시 연비, 고속도로 연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X축은 CTY, Y축은 HWY에서 산점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 힌트는 ggplot2의 GOM 언더바 포인트를 이용하면 만들 수 있다. 자, 결과 바로 등장하겠습니다. ggplot, 데이터 mpg, aesthetic x, y, GOM 언더바 포인트 산점도가 바로 등장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미드웨스트 데이터 중에는 아시아 인구가 있는데 X축은 전체 인구, Y축은 아시안 인구에서 산점도를 그려보는데 전체 인구는 50만 명 이하, 아시아 인구는 10,000명 이하의 지역만 산점도에 표기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X축의 리밋, Y축의 리밋을 한번 세부 설정해봐라. 그래서 X 리밋, Y 리밋을 이용하면 할 수가 있다. 그럼 바로 X축은 0부터 어디까지, Y축은 0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리밋을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이제 데이터에 익숙치 않고 데이터의 변수명에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여기는 전체 인구는 population total, Y는 population ASEAN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만 갖다 쓰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 데이터는 미드웨스트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만 단위가 10단위에서 10만 단위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수표기 exponential rotation이 있다. 그래서 10만은 이제 이렇게 1 하고 영어의 E 알파벳 ED 하고 더하기 5 하면은 이제 0이 5개 있는 거. 그래서 10의 5승에서 10만이 되는 건데 정수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지수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재실행할 때 보통은 옵션이 원상복구되기도 한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오늘 시각화를 했고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데이터 프로젝트 실제 데이터 이때까지도 실제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해봤지만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텐데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각화 중에 하나예요. 소득. 우리가 월소득을 보는데 성별에 따라, 나이대에 따라, 뭐 결혼 여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럴 때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 집단 간 차이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집단별 평균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 이 부분 우리 열심히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데이터 가공해서 그래프 언더바 바이 해가지고 서머라이즈 함수, 민 함수 적용해서 평균표 먼저 MPG 중에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해서 DF 언더바 MPG 그러면 사륜차는 19, 전륜차는 28, 후륜차는 21 이런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먼저 1단계는 먼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2단계에서는 지지플랫 가로 열고 데이터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DF 언더바 MPG 데이터 X스태틱 X축은 DRV Y축은 민 언더바 하이웨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더하기 GOM 그래프의 종류 얘가 핵심이라고 했죠. 컬럼에서 COL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동 방식 세 방식에 따른 평균 고속도로 연비를 볼 수 있는 집단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9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기 편치 않네요. 순서대로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순서를 조정해 주는 게 오더의 리오더 함수이고 오타가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게 내림차순.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 마이너스는 이제 이 변수를 빼고 선택하라 실렉트 함수에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마이너스 기능은 내림차순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보여달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숙지 않으실 텐데 이 코드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다. X축, Y축 빈도만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우리가 X축에 범주 넣고 Y축에 빈도 보고 싶을 때는 막대 그래프 앞에서는 평균 막대 먼저 집단간 평균값을 구하고 그 데이터 DF 언더바 MPG 데이터로 썼는데 얘는 그냥 바로 MPG 데이터 X축과 Y축을 정해줬는데 얘는 그냥 X축만 정해주면 돼. X축만 정해주면 Y축은 항상 빈도 그래서 그때는 GOM 언더바 바 VAR BAR이네 AB V가 아니라 BAR 이렇게 이용하면은 막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중에 X축이 연속일 때 이게 이제 별도로 얘를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막대라고 보여주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섞여 있지만 이럴 때는 이제 막대라고 써도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평균 막대와 그냥 빈도 막대의 차이는 뭐다? 일단 평균 막대는 먼저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평균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때 COL을 쓰는 거고요. 그냥 막대 빈도 분포 그냥 막대는 바로 우리가 쓰는데 실제로 얘를 더 현장에서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MPG 데이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회사 생산한 SUV 차종이 도시 연비가 높은지 이거를 이제 5곳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포인트는 뭐다? 평균 막대. 평균 막대를 먼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균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필터를 이용하고 그룹 언더바 바이, 서머라이즈의 미남수, 어레인지의 디센딩 해서 5개만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연비가 높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오더 해가지고 그림을 컬럼으로 COL로 그리면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자, 종류별로 빈도를 표현하는 막대는 그냥 막대다. 그냥 막대는 이렇게 MPG하고 X축만 정해주고 GOM 언더바 바 하면 그냥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회과학에서도 경제 경영에서 많이 쓰는 게 이 라인 그래프 데이터를 선으로 표현한 건데 그걸 우리가 특별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에서 시계열 그래프 타임 시리즈 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율 주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죠. 이게 우리 2차 하실 때 이제 인터랙티브 시각화일 때는 인터랙티브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계열 데이터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재밌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바꿔보죠. 이코노믹스 데이터에 보면은 시간, X가 데이트, Y가 unemployee, 실업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GOM, 접두어에서 라인, 선을 이용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정확한 값은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보면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라인 그래프 살펴봤고요. 자, 이코노믹스 데이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저축률 시간에 따라서 보통 X축은 항상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주 단위냐, 뭐 월 단위냐, 뭐 분 단위냐, 연 단위냐 이게 바뀌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연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제 시계열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는 똑같이 이코노믹스, X축은 똑같이 데이트, Y만 바뀐 거죠. Y만 저축률로 바뀌고 나머지 GOM 언더바 라인도 똑같다. 그럼 뭔가 이제 예쁘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많아 예쁘게 나와요. 데이터가 좀 많아야지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자 그림은 이렇게 앞에서 우리 7주차 때 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7주차 때 다뤘던 내용인데, 뭐 이거는 하도 많이 다뤄서 그냥 뒷부분에 GOM 언더바 박스 플랫 접두어 빼고 이제 박스 플랫만 넣으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네. 요것도 우리 7주차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래 수염 있고 윗 수염 있고 퍼스트 퀀타일, 세컨드 퀀타일, 서드 퀀타일 이렇게 해서 1.5 곱하기 IQR 이렇게 해서 박스 플랫을 그릴 수가 있다. MPG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컴팩트냐, 서브 컴팩트냐, SUV냐 이거에 따라서 도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먼저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고 GOM 언더바 박스 플랫을 이용하면 상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산점도가 있었고 포인트, 막대 그래프 중에 평균은 COL, 그냥은 빈도는 바, 선은 라인, 박스는 박스 플랫.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GOM 접도가 있고 포인트 축을 설정하고 평균 막대는 먼저 평균표를 만들고 특히 크기 순으로 리오더 함수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빈도 막대는 바로 GOM 언더바 바, 선 그래프는 GOM 언더바 라인, 상자 그림은 GOM 언더바 박스 플랫. 네, 여기까지가 우리 8주차 1차 시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